미풍양속을 해친다.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긴다. 정부를 비판한다. 7, 80년대 기껏 만든 음악에 금지곡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던 대표적인 사유인데요. 물론 표면적으로는 남북 간의 대치와 군사 독재 같은 정치적 상황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대중예술에 국가 권력이 개입하던 이 현상의 이면에는 그래 너네 같은 것들은 노래 몇 곡에 휘둘리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니 우리가 계몽해준다는 소위 높으신 분들의 폭력적인 인식이 깔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들이 지정한 금지곡을 듣고 탈선을 일으킨 적도 없으며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제목과 가사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? 바로 그 곡을 금지곡으로 지정한 분들의 머릿속이 궁금해졌죠. 팝인가의 오늘이 벌써 4번째 시간인데요. 오늘은 국가가 대중의 들을 권리를 차단하면서 오히려 평소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그 노래를 찾아 듣게 만들었던 우리 대중문화의 엑스맨, 바로 금지곡에 대한 추억을 나눠볼까 합니다. 아무리 못 듣게 막아도 어차피 들을 사람은 듣고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음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합니다. 보헤미안 랩소디를 들었다고 우리가 사람을 죽이진 않는단 말이죠. 금지곡 하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곡이 뭐였어요? 금지곡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김민기 씨 전 앨범. 또 주거 섹스 매직이에요. 안 벌써 되지. 앨범 타이틀부터 이거는 심기를 건드렸어. 그러니까. 거기 10몇 곡 있는데 거의 절반을 난도질을 당하거든요. 그리고 앨범을 샀는데 휑해. 걔가 그걸 트는데 이제 나 처음 들은 거지. 이게 뭐야? 아니 또 걔가 이제 긴기라 긴이다 들으는 봤나? 금지곡이다. 자, 오늘도 함께 얘기 나눌 동희 씨, 상규 씨 나오셨고요. 저는 로노라쿠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너무 길었어? 네? 좀 너무 길었네. 좀 길다. 할 말이 많으셨나 봐. 형이. 줄였는데도 이 정도는. 원래는 긴기라 긴이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군사 독재, 뭐 정권 비판 이런 얘기가 많은 거 보니까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. 그렇죠. 금지곡이. 아니야 결국 근데 얘기는 그냥 팝송 얘기할 거야. 그래? 금지곡 하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곡이 뭐셨어요? 금지곡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김민기 씨 전 앨범. 엄청 비쌌거든. 그래서 뭐 쳐다도 못 보고 중고등학교 때 그 한 장 딱 갖다 놓고 우리 학교 앞 레코드집에서 계속 테이프를 떠다가 10,000원씩 팔고 있었다. 형은 뭐셨어요? 금지곡 하면 딱 떠오르는. 금지곡 데프레퍼드 Pour Some Sugar. 그 금지곡이야? 그게 그러니까 타이틀곡인데 이따가 이 얘기 진짜 많이 할 것 같은데. 근데 라이센스 나왔지 그거. 근데 그 곡이 없어. 곡이 빠져 있잖아요. 지워야지 네. 타이틀곡을. 두 곡이 빠져 있거든. 아니 심지어 레드 칠리 페퍼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레드 칠리 페퍼스의 거기 나올 것 앨범 같은데. 제목이 블러드 슈거 섹스 매직이에요. 안 벌써 되지. 앨범 타이틀부터 이거는 심기를 건드렸어. 그러니까. 거기 10몇 곡 있는데 거의 절반을 난도질을 당하거든요. 그리고 앨범을 샀는데 휑해. 그러니까 되게 궁금한 게 그 당시에 이제 국내 음반사에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되게 들어보고 싶은 거야. 왜냐하면 전화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왔을 거거든. 그러니까요. 샀는데 왜 그 곡이 그 곡이 없냐고. 없냐. 타이틀곡이 없냐고. 어. 물론 이제 사실 그 이전에 원조로 보면은 아까 형 잠깐 말씀하셨던 긴기라긴이랄지 일본 노래는 아예 원래 그 안 일본 원래 노래라서 안 안 되니까. 되는 거지. 심지어 긴기라긴이는 그때 일본 말이 긴기라긴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. 아무도 모르지. 친구들이. 근데 이제 노래를 들어보면 계속 일본말로 뭐 하다가 중간에 I got you baby, I need you baby, I want you baby 뭐 이렇게 나온다. 여기는 이제 알아듣잖아.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나는 너의 애를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. 이것 때문에 외설로 이게 금지곡이 된 거야. 아가추 베이비가 예, 이제 이런 또 설들이 돌았어. 그래서 수준이 그런 정도였지 우리가. 길거리에서 테이프를 사야만이 긴기라긴이를 들을 수 그렇죠. 있는데. 불법 테이프.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봄소풍을 갔는데 어떤 애가 이제 붐박스를 들고 왔는데 들고 와야지. 걔가 그걸 트는데 이제 나 처음 들은 거지. 이게 뭐야? 아니 걔가 이제 긴기라 긴이다 들으는 봤나? 금지곡이다.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네가 사야 된다고. 그러니까 진짜 형이 오프닝도 왔을 때 하신 그 말씀인데 긴기라긴이를 시중에서 들을 수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우리 한 시대를 규정짓지는 못했을 거야.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주 주말에 이제 시내 나와가지고 그 리어 카페 가가지고 크게도 말 못해. 아저씨 긴기라긴이. 그 아저씨가 이러면서 하나 꺼내주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그 곡이 있는지도 확인도 못하고 그렇죠. 심장이 벌렁벌렁
내가 무슨 마약을 샀나 술을 샀나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막 집까지 와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긴기라기니가 들어있고 저희도 고등학교, 중고등학교 때 긴기라기니가 음.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년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. 그 금지곡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금지곡이지만 누구나 다 들었던 어느 시대부터 그렇게 됐냐면 길거리에서 그 B자 테이프를 팔기 시작하면서 금지곡이 풀려버렸어. 그러니까 형의 긴기라기니를 사셨던 그 리어카가 이미 불법인데 이미 불법인데 그 중에 불법 불법 애 더 어부 불법. 불법 그 전에도 긴기라기니 소문이 있었는데 길거리에 테이프가 없을 때는 그렇죠. 정말 못 들었어. 그렇죠. 그렇지 이거는 이제 쭉 이게 소문으로만 저런 음악이 있다 음. 이렇게 했던 거고 그 모든 금지곡을 길거리의 테이프들이 심지어 금지곡 모음 테이프 1, 2, 그렇죠, 3집 다 있었잖아. 그걸 쫙 풀어서 이제 아무나 다 들을 수 있는. 이거 우리나라 금지곡들도 보면은 저기 뭐 별들의 고향인가 그 영화에 수록된 곡 중에 중간 나레이션이 노래에 들어가 있는데 남자 배우고 여자 배우고 그 연기 톤 자체가 굉장히 좀 느끼하잖아. 예, 그렇잖아요. 그 여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이런 소리 나고 뭐 오랜만에 누워보는 거 뭐 이런 그래. 얘기 왔다 갔다 하는데 에코 빵빵하게 그 중학교 때 이거 듣고 있으면 이것도 이거 야릇한 거예요 이게. 그것도 이제 금지곡이었으니까 들으면서도 그렇지. 예, 뭐 사실 노래 자체는 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닌데도 금지곡이라는 이유로 더 관심이 가긴 했죠. 우리 그 정도만으로도 이렇게 막 털들이랑 다 섰는데 섰지 그때. 지금은 뭐 일본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문화와 정치는 별개잖아. 그렇죠. 근데 이걸 듣는다고 뭐. 갑자기 이번 추석 때는 성묘 대신에 신사참배나 갈까 뭐 이러진 않잖아. 그 말이 안 되는 거지. 근데 뭐 하여튼 일본어 가사는 다 무조건 다 금지였으니까 일본 문화 일본 자체가 못 안 들어갔죠. 됐었으니까. 그리고 만약 가사에 문제가 있거나 그 뮤지션이 문제가 있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결국 우리가 알아서 그냥 안 듣게 그렇죠, 된다고. 근데 우리 그 옛날에 금지곡 됐던 사유들을 보면은 노래에서 외색이 느껴진다. 그렇죠. 외색. 그리고 또 뭐지? 가창력 부족. 가창력 저질, 부족. 저질이 창법 저질. 창법이 저질스럽고 창법 저질. 그리고 전인권 가사 전달 부족. 그러니까 그것도 저질 아니야. 아니, 근데 가사 전달 부족은 우리가 알아서 듣든가 말든가 할 텐데 그래서 금지곡이다. 이것도 진짜 웃겼다. 그러니까 심의위원들 기준에는 이게 집이 노래가 안 들린 노래가 거. 아닌 노래가 거지. 아니지. 지금은 없어졌지만 공연윤리 심의위원회.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같이 일하던 분이 팝음반 이제 심의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그 앨범이 뭔지 기억이 안 나. 근데 꼭 발매를 하고 싶은 거라. 네. 근데 이제 가사에 아마 욕이 좀 들어 있었던 모양이지. 좀 고쳐가지고 냈는데 그게 걸린 거야. 그러니까 앨범이 발매는 아마 못 됐을 거야. 네, 근데 네.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찾았는지 그래서 그 친구가 불려갔대. 그래서 갔다 와서 얘기를 들었더니 가니까 나이 지긋한 교수님처럼 생긴 분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훈계를 듣고 왔다는 거야. 근데 말투가 아휴 나라의 앞날이 어찌 되려고. 진심으로. 진심으로. 단어. 일단 제목에 눈에 띄는 게 있으면 그건 무조건 아웃이고 뭐 섹스가 들어가면 당연히 아웃이고 그다음에 킬, 가사에 이런 거. 킬도 안 되지. 가사에도 욕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걷어내는 거지. 신해철 하면은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. 근데 이제 앨범을 냈어요. 그 중에 노래 중에 코메리칸 블루스라는 노래가 있었어요. 이거 뭐냐면은 자꾸 이제 미국의 어떤 스타일을 따라하면서 자기 만족을 얻는 이제 일부 한국 사람도 참 꼴불견이다.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. 이런 얘기인데 그 노래가 뭐 다른 데는 그냥 다 그냥 뻔한 넥스트 스타일이야. 근데 중간에 뒤에 효과음처럼 영어로 Shut the fuck up 이게 지나가요. 근데 그거는 가사에 가사 안 안 쓸 들어가잖아. 필요가 없잖아. 그거는 그래서 그냥 나왔어. 근데 처음에 딱 듣고 이것도 되는 거야? 근데 저는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요거는 문제가 안 됐나? 그 문제가 안 됐어요. 이게 타이틀곡도 아니었고. 그래서 심의위원회 분들이 요 뒤에 깔리는 영어는 잘 안 듣는구나. 근데 예전에 금지곡 이 사유 중에 아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표절도 있어요. 표절도. 표절. 그것도 알아서 자의적 판단하셔갖고 그렇죠. 이건 표절이다. 이건 표절이다 그러면 금지곡이 딱 되는 그럼 거예요. 자기들 원래 관할이 아닌 거잖아 그 문제는. 그렇죠. 표절은 따로 한번 나중에 얘기하죠. 표절 진짜 할 얘기 존나 많다 진짜. 우리나라 대표적인 금지곡으로 다 알고 있고 리어커에서 안 사들어도 제일 많이 아는 금지곡은 아침 이슬일 거잖아. 대부분이 그 멜로디나 가사는 대충 알고 있고 양희은이는 불렀으니까 김민기의 노래로 아는 사람보다 양희은 그렇죠. 노래로 양희은 노래를 많이 알죠. 그걸 기억을 다 하고 있을 거고 80년대 대학 시기 때 항상 불렀던 노래고 그렇죠. 그 군사정권 끝나고 87년인가 88년도에 이제 대거 금지곡을 해금을 시켜주잖아. 내 기억에 하여튼 뭐 지상파 방송국들이 무슨 금지곡 특선 이렇게 했던 건 아닌데
음악 방송에는 어디선가 그 아침 이슬 이런 게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한 그렇죠, 거야. 그렇죠. 느낌이 굉장히 셌어. 이제 정말 금지곡이 풀렸고, 이게 이제 방송에서 나올 수 있구나 이게. 네네. 그때 아주 기분이 묘했지 그게. 그죠. 아침 이슬이라는 곡 사실 상징이잖아요. 상징인데 전 맨 처음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느낌이 노래가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냥 사실 예쁘고 예뻐. 또 양희은의 목소리가 부르잖아요. 김민기 씨가 불렀으면 조금 우울했을 수 있는데 너무 예쁜 노래인데 중간에 딱 걸리는 게 태양은 묘지 위에 묘지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거기서 딱 걸린 거예요. 어린 그 입장. 그러고 보니까 가사에서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. 묘지를 묘지라니. 메탈 같은 데 쓰지. 그렇지. 메탈은 뭐 저스티스 앨범 보면 공동 묘지를 그냥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묘지라는 이런 단어나 이미지를 본 적이 없었던 거죠. 그래서 그때 이것 때문에 혹시 나도 금지곡인가? 그 이외에는 뭐가 걸릴 게 없어. 없어.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노래 타고 양희은 목소리로 또 깊은 산 노솔길 옆 그 노래 두 놈이 싸우다가 한 놈이 죽어서 살이 썩어 들어간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?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것도 금지곡이었나 뭐 그랬겠지 뭐. 근데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러네. 금지곡 아닌데. 군가잖아. 군가는 돼. 군가되지.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 노래는 실제로 저 어렸을 때 그 여자애들이 고무줄하면서 맞아. 고무줄 노래야. 초등학교 1, 2학년 정도 된 8살, 9살 된 여자애들이 전후의 시체를 전후의 시체 이거 너무 무서우네. 너무 무섭네. 저도 그걸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. 왜 전후의 시체를 넘어야 되냐고. 그래서 하여튼 87년인가 88년도 막 해금됐을 때 금지곡들이 지상파 나오고 라디오 나올 때 그게 참 기분이 묘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제대로 된 음반이 출시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했고 국내 가요 금지곡은 아예 뭐 출시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해외판들은 특히 뭐 락이나 조금 뭐 포크 중에서도 사회성 담긴 친구들 거는 이제 금지곡이 많은데 그렇죠. 신보가 나왔어. 내가 많이 편집자고 그 기획자라면 한 곡 정도는 드러내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판 중에 보통 한 A면 B면에서 8곡에서 10곡 담긴다 치면 한 3곡까지 금지곡이 있는 게 나온 걸 봤거든. 그럼 사실 그건 거의 쓰레기지 뭐. 이거 그렇죠. 3곡 빠진 거. 그렇죠. 3곡 빠진 거를. 근데 이제 A, B면 배치도 달라져. 내가 제조 공정 잘 모르지만 원래 들어왔던 그 마스터링 금연 같은 이게 넘어오는 건지 아니면 뭐 테이프 넘어오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빠진 거를 하려면 다시 아마 그거를 제작을 했을 거고. 그랬었어야겠네요. 그러면 라이센스 중에서도 음질이나 이런 데서 차가 좀 많이 낮지 않았을까? 뭐 이런 그냥 혼자 내피셜.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자켓 일러스트 하는 그거 얼마나 감쪽같이 하느냐. 딱 보면 어디 지원지 다 보이잖아. 그러니까 최악은 벤 헤일런의 1984고 맞아. 담배. 담배. 그렇죠. 근데 그것도 진짜 담배가 아니야. 담배 사탕이거든. 진짜로는 말보로 아니야. 아니 원래 그러면 사탕인 거야 그러면? 그 원래 미국에 그 시가 캔디라 그래가지고 담배랑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 담배 껌이 있었잖아 옛날에. 그러니까 애들이 먹는 그런 거야. 모델 꼬마애가 있고 걔한테 그 캔디를 주고 에어브러시로 그린 거야 걔를. 근데 나만 해도 그 벤 헤일런 그 유튜브 만들었는데 영상이 내려가진 않았지만 노출이 굉장히 안 되게끔 지금 설정이 되어 있거든. 왜? 그 이유는 거기 이제 앨범 자켓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지. 담배가 아니고 뭐 이야기를 해도 비주얼 면에서 그게 걸리나 봐. 이를테면은 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벤 헤일런 그리고 뭐 레드 칠리 페퍼스, 데프 레파드, 뭐 락앤롤 홀 오브 페임에 커넥되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심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데 이거는 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. 그렇지. 그런데 마이클 잭슨은 그렇지 않아요. 렛츠 고 크레이지는 가사의 내용은 별거 없을 것 같은데? 아니 하느님을 찬양하는 거야. 아 진짜? 찬송가야?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왜 안 이루어지냐는 거야. 완전 자기들 마음대로지. 그래서 제가 잡으면은 발라드 척결 힙합 감금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이 거셀 것 같은데요. 힙합은 안 되는데. 그러니까.